상훈 오빠, 그 여자 지금쯤 산실에서 비명 지르고 있겠지? 신경 꺼. 그 여자 인생 내일 이사회 끝나면 정신병원에서 마감할 거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병실. 지아는 남편의 외투 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속 불륜 영상을 목격하고야 맙니다. 자신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와 남편이 호텔 침대 위에서 제 파멸을 건배하며 비웃는 소리.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지옥의 밑바닥을 본 여자는 결심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아닌 전쟁터로 향하기로 한 그녀가 출산 바로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이 배신자들을 전부 박살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도끼 어린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병실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침대 난간을 으스러질 듯이 움켜쥐며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입술 사이로 억눌렀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눈가로 흘러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가렸지만 강지아는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강지안의 몸은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박상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만 연달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강지안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병실 바닥을 서성거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벽에 걸린 외투를 챙겨 입으며 강지안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상훈이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사회 준비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거든. 지금 내가 안 가면 우리 투자 받는 거 다 날아가게 생겼어. 너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금방 처리하고 올 테니까 애 낳고 좀 쉬고 있어. 강지아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박상훈의 얼굴을 쳐다보려 애썼습니다. 강지안이 갈라진 목소리로 박상훈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상훈아, 지금 나 진통 시작된 거 알잖아.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정말 지금 가야겠어? 조금만 더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박상훈은 강지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상훈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쏘아붙이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다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돈을 벌어야 애 기저귀 값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나중에 올 테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눈 좀 붙이고 있어. 박상훈은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박상훈이 들고 있던 가죽 외투가 침대 옆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상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아는 멀어지는 박상훈의 발소리를 들으며 허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박상훈의 외투 안에서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잉, 지잉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강지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박상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은혜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지안이 직접 뽑고 가르쳤던 친동생처럼 아꼈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강지안은 무언가에 홀린 듯 휴대폰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강지안의 심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휴대폰 속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강지안은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은혜원이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혜원은 강지안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카메라를 향해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박상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혜원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콧소리 섞인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상훈 오빠, 지금쯤 그 여자는 병원에서 배 가르고 있겠지? 오빠가 여기 온 거 알면 아마 기절해서 애도 못 낳을걸? 언니는 참 운도 좋아. 오빠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뒀으니 말이야. 근데 오빠 약속 잊지 않았지? 내일 이사회 끝나면 그 여자 지분 전부 내 명의로 넘겨준다고 한 거. 영상 뒤편으로 박상훈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박상훈이 은혜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혜원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강지한 그 여자는 이제 나한테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야. 내일 이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야. 그럼 아르케는 온전히 우리 세상이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여자가 고통받고 있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최고네. 두 사람은 영상 속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지아는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통증이 산통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렬하게 덮쳐왔습니다. 강지아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지안이 눈을 부릅뜨며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박상훈, 네가 감히 내 아이를 낳는 날에. 은혜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 회사를 탐내. 강지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뜨거운 분노로 변해 강지안의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안은 산통이 밀려올 때마다 비명 대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퍼졌지만 강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지아는 박상훈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대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강지안의 뒤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강지안의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은혜원의 아파트를 사고 강지안이 임신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영권을 뺏을 모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지안은 차가운 손가락을 움직여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강지안은 자신의 개인 보안 클라우드 계정에 증거들을 차례차례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전송된 시간, 박상훈의 위치 정보, 공모한 대화 내용들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강지안은 차곡차곡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강지안은 휴대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강지안은 바닥에 떨어진 박상훈의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지안은 다시 침대 위로 몸을 눕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강지안의 상태를 살피며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산모님, 지금 자궁문이 다 열렸어요. 빨리 분만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강지안은 간호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장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지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가겠습니다. 대신 선생님, 저 무통주사 놓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배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강지아는 차가운 수술실 침대 위로 옮겨지며 천장의 밝은 조명을 보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불빛이 강지안의 증오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안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강지안은 혼신을 다한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하고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가 고요한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강지안의 가슴 위에 잠시 올려주었습니다. 강지안은 따뜻하고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런 추악한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저들이 너를 인질 삼아 내 인생을 흔들게 두지 않을 거야. 내일이 오면 엄마가 저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게. 강지아는 의사가 탯줄을 자르는 가위의 금속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강지안에게 그 소리는 박상훈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지안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탯줄이 잘려나간 순간 강지안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마친 강지안은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안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상훈 이사가 사용한 모든 법인카드 내역 뽑으세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전부 대조하세요. 은혜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세요.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비서의 대답을 들은 강지아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산후조리가 시급하다는 의사의 경고는 강지안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지안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조사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상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그가 조작한 이중 장부의 원본 파일이 숨겨진 서버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강지안은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복수에는 눈물보다 차가운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작업에 몰두하던 중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상훈이 들어오며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상훈이 침대 곁에 앉으며 지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상훈이 미안한 척 연기를 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제야 왔어.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 고생 많았어.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강지아는 박상훈의 손길이 닿자 소름이 끼쳐 손을 슬쩍 뺐습니다. 강지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 당신 닮아서 아주 예쁘더라고. 회사 일은 잘 마무리됐어? 중요한 회의라고 했잖아. 박상훈은 지안의 반응이 평소와 같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박상훈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응, 아주 잘 끝났어. 내일 이사회만 잘 넘기면 우리 이제 대박이야.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푹 쉬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몸조리 잘해야지. 강지아는 박상훈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침대 밑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떠올렸습니다. 강지안이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박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이 다 처리하게 될 거야.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명예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말이야.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이 병실이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될 거니까. 강지아는 자신을 안아주는 박상훈의 어깨 너머로 창밖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내일의 해가 뜨면 강지안의 화려한 복수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지안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자신의 눈동자를 느끼며 박상훈의 등에 대고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목에 이미 밧줄이 감긴 줄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밝았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박상훈과 은혜원의 파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상훈이 화사한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상훈은 간밤의 미래는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표정을 지으며 강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상훈이 꽃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몸은 좀 어때? 밤새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당신 조리원 예약 말이야. 내가 정말 공기 좋고 한적한 곳으로 알아봤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곳인데 외부인 출입도 안 되고 정말 조용하대. 당신 몸 회복하려면 그런 곳에서 한두 달은 푹 쉬어야 해. 강지아는 박상훈이 내민 조리원 팜플렛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은 은혜원의 고향집에서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박상훈은 강지안을 세상과 격리해 두고 그 사이에 회사를 완전히 집어삼킬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강지안이 팜플렛을 옆으로 밀어두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니 정말 고맙네. 그런데 거긴 너무 멀지 않아? 회사 일도 걱정되고 아기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당신도 출근해야지. 박상훈은 강지안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상훈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사회랑 잘 상의해서 처리할게. 당신은 그저 내 말 믿고 푹 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박상훈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고 강지아는 즉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지아는 박상훈의 노트북에 미리 심어두었던 미러링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박상훈과 은혜원이 주고받는 실시간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은혜원이 보낸 메시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악독했습니다. 은혜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그 여편네 조리원에 처박아 두면 끝이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이에 동조하며 내일 이사회에서 정신병 전력까지 들먹이면 완벽해라고 답했습니다. 강지아는 화면을 빤히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혜원은 박상훈을 부추겨 강지안의 대표이사 회의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강지안의 휴대폰으로 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상훈이 지난 3년간 비자금을 세탁해온 비밀 장부의 위치가 확인된 것입니다. 강지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부를 열어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박상훈은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청에 있는 오랜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강지안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은조리듯 지시했습니다. 장부 원본 확보했으니까 바로 넘기세요. 그리고 은혜원이 회사 비품실에서 가져간 물건들도 다 체크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낼 거니까 꼼꼼하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상훈의 모친이자 강지안의 시어머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축하의 말은커녕 침대 끝을 발로 툭 차며 지안을 쏘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금팔찌를 짤랑거리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우리 상훈이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애 낳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상훈이가 그러길래 내가 왔다. 근데 너 이번에 아들 낳았다며? 그럼 도리는 해야지. 우리 아들 명의로 건물 하나 내놓기로 한 거 지금 당장 도장 찍어라. 강지아는 가슴 밑바닥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추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지안이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건물이 문제인가요? 상훈 씨가 회사 돈 건드린 것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잘못되면 상훈 씨 감옥 갈 수도 있다는데 어머니는 아세요? 어머니가 상훈 씨한테 돈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아는 미리 켜둔 녹음기의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너 이게 무슨 일이냐? 지안이가 그러는데 너 회사 돈 쓴 거 들통났다며? 아니, 네가 그 돈 빼서 나한테 준 거랑 혜원이 아파트 사준 거 그거 지안이가 다 알면 어쩌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나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박상훈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범죄 공모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강지아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며 시어머니에게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지아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병실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보안실로 향하는 강지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보안 요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어제 저녁의 복도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상훈이 간호사 한 명을 구석으로 불러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두꺼운 돈봉투를 건네며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보안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간호사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약물을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보안 요원은 강지안의 간절한 부탁에 명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 간호사는 박상훈이 미리 매수해둔 외부 인력이었습니다. 강지안은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여 저장했습니다. 박상훈은 지안에게 정신과 약물을 몰래 투여해 이사회를 앞두고 지안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강지안은 은혜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원은 지안이 없는 사이 지안의 집 드레스룸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은혜원은 지안의 한정판 코트와 보석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올렸습니다. 강지안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절도죄 고소장을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은혜원은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양지안의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낯선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강지안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주치의도 아닌데 차트를 들고 지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사무적인 말투로 강지한에게 말했습니다. 강지한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호격리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분께서도 이미 동의하셨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하셔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지한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지한은 이미 비서를 통해 이 병원의 모든 의료진 명단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살피던 강지한이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병원 소속 의사 아니죠? 박상훈 씨가 보낸 가짜 의사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과거에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된 박대리 의사 맞죠?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강지한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박상훈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강지한은 노트북을 켜고 은혜원의 학력 위조 증거까지 모두 취합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상훈이 다시 병실로 돌아와 지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상훈이 지안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안아, 아까 의사가 다녀갔다는데 왜 서명을 안 했어?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특별히 부탁한 선생님인데 지금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나 믿고 내일이라도 꼭 검사 받으러 가자. 응? 강지한은 박상훈의 손길을 묵묵히 견디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강지한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증오와 차가운 복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지한이 박상훈의 손을 지그시 누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나도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내일 이사회 준비 철저히 해. 나 때문에 당신이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 박상훈은 지안의 말뜻을 오해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훈은 내일이면 지안이 무너지고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은 박상훈의 등 뒤에서 자신의 손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내일 이사회장에서 박상훈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실 안의 정적 속에서 지안의 차가운 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붉은 노을이 병실 안으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지한은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혜원이 요란한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은혜원은 강지한이 생일 선물로 주었던 명품 가방을 보란 듯이 어깨에 메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강지한의 침대 발치에 앉았습니다. 은혜원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지한의 얼굴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이거 봐, 나 상훈 오빠 아이 가졌어.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진짜 후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그만 상훈 오빠 놔주고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강지한은 은혜원이 던진 초음파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강지한은 사진 속의 날짜와 일련 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은혜원은 강지한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지한은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원아,
너는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가짜니? 이 사진 3년 전 어느 블로거가 올린 임신 일기에서 도용된 거잖아. 날짜만 살짝 고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니?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발악하는 삼류 배우로밖에 안 보여. 은혜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혜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짜야. 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인데 상훈 오빠는 이미 마음 정했어. 내일 이사회 끝나면 언니는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조리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강지아는 은혜원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지안이 서류를 은혜원의 발밑에 떨어뜨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상훈 씨랑 짜고 내 주식 탐내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혜원아, 네가 훔쳐간 내 목걸이랑 코트, 그거 다 합치면 징역형이야. 그리고 내 학력 위조한 거랑 경력 속인 증거들, 내가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너는 내일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게 될 거야. 은혜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지안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은 산후 통증을 참아내며 은혜원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강지안이 은혜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뼈가 부서질 듯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손을 올려?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아껴서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돌아온 게 이런 배신이라니 정말 가증스럽다. 이제 네가 가진 그 가짜 인생도 오늘로 끝이야.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상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상훈은 은혜원의 손목을 잡고 있는 강지안을 보자마자 오히려 은혜원을 감싸 안으며 강지안을 밀쳐냈습니다. 박상훈이 강지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지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왜 애먼 사람을 잡고 그래? 혜원이가 임신해서 몸도 약한데 만약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정말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박상훈의 뒤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어제 강지안이 쫓아냈던 그 가짜 의사와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박상훈은 강지안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강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자해 위험이 있습니다. 빨리 진정시키고 준비한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서두르세요. 강지아는 자신을 결박하려는 사설 구급대원들의 손길에 저항했습니다. 강지안이 박상훈의 얼굴을 노려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상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한데 감히 나를 가둬? 저 사람들 다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가짜들이잖아. 당장 이거 놓지 못해. 경찰 불러. 박상훈은 강지안의 외침을 비웃듯 강지안의 손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버렸습니다. 박상훈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지지기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박상훈이 강지안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을조렸습니다. 경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이미 의사소견서랑 모든 서류는 다 준비됐어.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아, 걱정하지 마. 당신 아이는 내 어머니가 아주 잘 돌봐주실 거니까. 물론 당신이 순순히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강지아는 아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지아는 신생아실에 홀로 있을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상우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재산 포기 각서를 꺼내 강지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상훈이 펜을 강지안의 손에 쥐어주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사인해. 그러면 아이는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조리원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내 어머니 성격 알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짓이든 하시는 분이잖아. 병실 밖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앞에서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아이를 강제로 퇴원시키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박상훈과 시어머니의 잔인한 공모에 치가 떨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강지아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지아는 펜을 쥔 손을 떨며 박상훈을 향해 굴복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상훈아. 내가 다 할게. 재산이고 회사고 당신 다 가져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마. 각서에 사인할 테니까 저 사람들 좀 내보내줘. 나 너무 무섭고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박상우는 강지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물러나 있으라고 손짓하며 강지안의 곁에서 각서를 바짝 당겨주었습니다. 은혜원 역시 승리감에 도취하여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펜을 들어 각서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의 시선은 병실 문 밑의 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박상훈과 은혜원은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내들 사이로 정갈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상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상훈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너희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어. 하지만 남자는 박상훈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박상훈의 앞에 서서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단 침입? 지금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당신인 것 같군요. 박상훈 씨, 당신을 강제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강지안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누나, 제가 너무 늦지 않았죠? 강지안은 한승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승우는 박상훈이 들고 있던 각서를 낚아채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사설 구급대원들은 한승우와 동행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한승우가 강지안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강지안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강지안은 한승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승우야, 우리 아기. 신생아실에 내 시어머니가 있어. 빨리 아기부터 지켜줘. 제발 부탁해. 한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향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소란이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우가 강지안을 안심시키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나. 아기는 이미 저희 경호팀이 안전하게 확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저 인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난도질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박상훈 씨,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아주 가혹할 겁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뒤바뀌어 박상훈과 은혜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아는 한승우의 부축을 받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상훈을 보았습니다. 강지안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승우는 박상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상훈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치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승우,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강지안의 변호사면 조용히 사무실에나 있을 것이지 무단으로 병실까지 침입해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도 공범으로 신고하겠어. 한승우는 박상훈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승우가 가짜 의사를 가리키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니요. 박상훈 씨. 지금 여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하고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가두려 한 당신이야말로 현행범입니다. 이분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대리의사라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방금 경찰의 위치 제보까지 마쳤으니 곧 이곳으로 공권력이 들이닥칠 겁니다. 가짜 의사는 한승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 가방을 챙겨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대기하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훈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은혜원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모함이면 어쩔 건데. 나는 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강지안의 법적 보호자야. 강지안은 한승우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후 통증으로 배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강지안은 이를 악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강지안이 박상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내 휴대폰을 부수고 나를 감금하려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상훈아, 네가 오늘 저지른 이 모든 일은 내 무덤을 판 거야. 승우야, 우리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자. 더 이상 이 비릿한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 한승우는 강지안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한승우가 박상훈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훈 씨, 당신이 매수한 간호사와 주치의의 진술서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뇌물 장부와 통화 녹취록까지 말이죠.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이사회가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이 될 겁니다. 누나 가시죠.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승우는 강지안이 걷기 힘들 것을 배려해 휠체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강지안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을 나서며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은혜원을 보았습니다. 강지안이 은혜원의 곁을 지나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혜원아, 네가 탐냈던 내 목걸이와 코트는 이제 쇠고랑이 되어 돌아갈 거야. 가짜 초음파 사진으로 나를 조롱한 데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갚아줄게. 병원을 빠져나온 강지아는 한승우가 미리 준비한 안전한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안가에 도착하자마자 한승우는
강지안을 소파에 편안하게 눕혔습니다. 강지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승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어디론가 끌려갔을 거야. 그런데 너 내가 부탁한 자료들은 다 찾은 거니? 박상훈이 회사 돈을 어디로 얼마나 빼돌렸는지 알아야 해. 한승우는 가방에서 방대한 분량의 서류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박상훈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횡령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서류 한 장을 짚으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의심했던 대로 박상훈 씨는 아주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세탁했더군요. 그 돈의 대부분은 은혜원 씨 명의의 아파트 구매와 해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계좌 내역을 보시면 누나가 출산하러 가기 직전에도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지아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잠 한숨 못 자고 일하며 키워온 회사가 가장 믿었던 남편의 도박 자금과 불륜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지안이 서류를 꽉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상훈을 대표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열린다고 했어. 박상훈은 내가 병원에 갇혀 있을 줄 알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타날 거야. 한승우는 강지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나. 제가 그러려고 변호사가 된 거니까요. 10년 전 누나가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약한 사람을 돕는 칼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칼이 되어 누나를 지키고 저 배신자들을 단죄하겠습니다. 내일 이사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강지아는 한승우의 격려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아는 안가에 마련된 서재로 자리를 옮겨 직접 자신의 대표이사 방어 전략과 상훈의 죄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회사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이미 몇몇 이사들을 포섭해 지안의 해임안을 가결하려 선동 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지안의 눈빛은 더욱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강지안은 산후조리가 시급한 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맑았습니다. 강지안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승우에게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승우야, 내일 이사회장에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갈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짓밟으려 했는지 주주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상훈이가 은혜원과 나눈 그 더러운 대화 녹취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체 스피커로 틀어줘. 그들의 가식을 한꺼풀씩 벗겨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한승우는 강지안의 단호한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복수의 전술을 짜고 또 짰습니다. 강지아는 틈틈이 옆방에서 경호팀의 보호 아래 잠든 아이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강지안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지안이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내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괴물이라도 될 수 있어. 박상훈이 빼앗으려 했던 너의 미래, 엄마가 반드시 되찾아줄게. 새벽 공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안가의 거실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의 가슴 속에서는 식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굳게 담은 입술이 복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준비한 검은색 정장이 의자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강지안은 비서로부터 이사회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상우는 이미 이사회장에 도착해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지안은 한승우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한승우가 강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누나,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갈 시간입니다. 제가 누나 뒤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박상훈의 추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죠. 강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의 팔걸이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강지안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향해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이 나가는 길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나와 복수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한편 회사 이사회실에서는 박상훈이 상단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시계를 보며 강지안이 지금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혔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상훈이 이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상훈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강지안 대표이사의 해임건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 믿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죠. 박상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강지안의 모습에 박상훈의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지안은 차가운 침묵 속에 회의실 중앙으로 들어서며 박상훈을 보았습니다. 강지안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를 알리는 대형 벽시계의 톱니바퀴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회의실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마치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황제처럼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상훈은 강지안이 한승우의 개입도 모른 채 어두운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침대에 묶여 절규하고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 값비싼 금장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이사들을 향해 여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으니 이제 아르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어온 강지안 대표가 출산 직후 심각한 정신적 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대표이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게 둔다는 것은 우리 주주들과 임직원들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강지안 대표의 해임안과 저 박상훈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과 불안한 눈빛들이 교차하며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상훈이 의사봉을 집어들고 탁자를 내리치려는 순간 회의실 뒤편의 육중한 나무 문이 마치 폭발하듯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휠체어에 앉아 서슬 퍼런 눈빛을 띠고 나타난 강지안의 모습에 박상훈의 손에 든 의사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승우가 휠체어를 밀며 마치 전장을 가로지르는 장수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정중앙을 향해 들어섰습니다. 강지한이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며 의장석에 앉은 박상훈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상훈,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준비했네.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그 대본, 누가 써준 건지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거기는 당신 같은 파렴치한 사기꾼이 감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박상훈은 당황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박상훈이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며 회의실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강지한,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당신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라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단 말이야. 이사님들, 이 여자가 지금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서 병원을 탈출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신들 뭐하고 있어? 당장 보안 요원들 불러서 이 미친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한승우가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 가방에서 서늘한 빛을 띠는 고소장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한승우가 이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불러서 끌려나가야 할 사람은 강지한 대표님이 아니라 바로 박상훈, 당신입니다. 저는 강지한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박상훈의 상급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강제 감금 모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회사의 피 같은 연구개발비를 어떤 구멍으로 빼돌려 불륜녀의 뒷바라지를 했는지 그 추악하고 더러운 증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님들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한승우가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하자 박상훈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거대한 비리의 그물망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박상훈이 신제품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이름도 생소한 유령 회사들에 입금한 수십억 원의 돈들이 결국 은혜원의 명의로 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리스비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화면 가득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이사들은 화면에 뜬 통장 내역과 가짜 영수증들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거나 분노 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지한이 이사들을 향해 고통스러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간곡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는 우리 아르케의 미래를 좀먹는 기생충입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만든 그 귀한 자금들이 저 남자의 천박한 유흥비와 불륜녀의 사치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사실이 분하지 않으십니까? 박상훈은 심지어 제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던 인간입니다. 박상훈은 이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책상을 미친 듯이 내려치며 강지한의 말을 가로막으려 발악했습니다. 다 조작된 거야. 이건 전부 강지한 당신이 나를 몰아내려고 만든 가짜 서류라고. 이사님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한승우가 회의실 천장에 달린 전체 스피커의 볼륨을 터질 듯이 높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박상훈과 은혜원이 어젯밤 호텔에서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 녹취록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한을 미친 여자로 만들어 평생 햇빛도 못 보게 가두고 지분을 다 뺏어버리자며 키득거리며 웃는 박상훈의 육성이 회의실 구석구석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의실 가득 진동하자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녹취록의 마지막 음성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박상훈을 지지했던 원로 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어닦으며 박상훈을 벌레 보듯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봉을 집어들며 장례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범죄 현장이군요. 박상훈 이사의 모든 직위를 이 시간부로 박탈하고 이사회에서 영구히 제명할 것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또한 박상훈의 공범인 은혜원 사원의 영구 제명과 즉각적인 형사 고발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강지한 대표님, 그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사들이 너도 나도 찬성표를 던지며 박상훈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자 박상훈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달들 떨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승우가 수사관들에게 박상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감금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당신이 은혜원에게 선물하며 온갖 생색을 냈던 그 강남 아파트 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법원의 압류 조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당신과 그 여자는 오늘 밤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이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차디찬 유치장 창살 뒤입니다. 수사관들이 박상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수갑을 채우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박상훈은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자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강지한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한은 박상훈의 그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차갑게 응시하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상훈아, 네가 그토록 탐냈던 내 돈과 내 명예, 그리고 이 아르케라는 이름은 이제 너의 목을 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밧줄이 되어 너를 평생 괴롭히게 될 거야. 감옥에 앉아 네가 배신한 나와 우리 아이를 떠올리며 죽을 때까지 참회하며 살아. 물론 나는 네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지만 말이야. 박상훈이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후 강지한은 한승우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은혜원이 미리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은혜원은 강지한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저주를 퍼붓고 싶어 했지만 강지한의 비서가 은혜원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차게 내리치며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강지한은 바닥에 고꾸라진 은혜원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단 한마디의 욕설조차 아깝다는 듯 도도하게 그 옆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한은 책상 위에 놓인 무거운 대표이사 명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박상훈이 주인인 양 빗둘게 놓아두었던 명패를 강지한은 손을 뻗어 아주 정중앙에 올바르게 고쳐놓았습니다. 그동안 박상훈의 편에 서서 강지한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팀장들과 직원들이 사무실 밖 복도에서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광경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강지한이 비서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상훈과 한통속이 되어
회사의 정보를 팔아넘긴 첩자들 리스트. 지금 바로 해고 통지서 인쇄하세요. 우리 아르케는 이제 더 이상 썩은 살점을 붙이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전체 부서의 인적 쇄신을 단행할 테니 조금이라도 박상훈에게 빌붙었던 인간들은 자기 발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하세요. 한승우가 강지한에게 다가가 붉은 장미 백송이가 담긴 화려한 꽃다발을 강지한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한승우가 강지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그 몸으로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몰살시키셨잖아요. 이제 이 회사에서 누나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잠시만이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은 법적 소송과 박상훈의 형량 조절 문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변호사가 되어 처리하겠습니다. 누나는 이제 예전처럼 다시 빛나는 태양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강지한은 장미꽃의 진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창밖의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박상훈을 태운 검은색 호송차가 도로 위에서 작게 점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지한은 이제야 가슴 깊숙한 곳에 맺혀 있던 천불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와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강지한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창백했던 강지한의 뺨에 붉은 승리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저녁, 강지한은 한승우의 차를 타고 안전한 안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가 거실에는 차가운 긴장감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켜져 강지한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경호팀의 품에서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강지한은 참아왔던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 안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가 강지한에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강지한이 아이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약속한 대로 저 나쁜 괴물들을 다 쫓아내고 왔어. 너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제는 다 타버려 쟤만 남았단다. 엄마가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꿈만 같고 행복해. 우리 이제 배신과 거짓이 없는 이 따뜻한 집에서 단둘이 아주 행복하게만 살자. 한승우는 그 성스러운 모자의 모습을 거실 문 밖에서 지켜보며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지한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맡기고 앉아 창밖 밤하늘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배신의 흉터로 얼룩졌지만 자신의 소중한 왕국과 아이를 끝내 지켜냈다는 사실이 강지한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게 했습니다. 어둠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안가의 거실에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한은 이제 더 이상 박상훈의 역겨운 얼굴이나 은혜원의 비웃음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위대한 승리자에게 바치는 왕관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한은 그렇게 승리의 향기를 만끽하며 새로운 희망이 가득할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안가의 거실에는 모처럼 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지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와 은혜원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아르케의 주가를 연일 폭등시켰고 직원들은 다시 강지한 씨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는 주방에서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커피를 들고 나오며 아이와 함께 있는 강지한 씨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검찰 쪽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박상훈 씨는 횡령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할 거래요. 은혜원 씨도 공범으로 엮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세상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누나는 아이랑 행복해질 일만 남았으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요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강지한 씨는 한승우 변호사의 배려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지한 씨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 아이를 낳고 나서 이틀 동안 정말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 박상훈 그 사람 나중에 면회라도 가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자기 핏줄이 태어난 날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평화로운 대화는 한승우 변호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검찰 수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승우 변호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송 도중에 탈주라니요. 박상훈 씨가 매수한 구급차 기사가 길을 틀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위치 추적하고 계신 거죠? 안가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죠. 강지한 씨는 탈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상훈 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발작을 연기하며 병원 이송을 요구했고 미리 포섭해둔 사설 구급차 기사와 짜고 수사관들을 따돌려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지한 씨가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가슴팍에 더 세게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승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박상훈이 도망쳤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 여기 있는 거 알면 어떡해? 빨리 경호팀에 연락해서 집 주변 다 봉쇄하라고 해. 한승우 변호사가 서둘러 무전기를 들고 외부 경호팀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와야 할 경호팀의 대답 대신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기괴한 침묵만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강지한 씨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박상훈 씨였습니다. 박상훈 씨는 미리 침입해 있었던 듯 지안의 시어머니와 함께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지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가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보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지안, 네가 감히 나를 유치장에 쳐넣어?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았어? 내 인생 망친 데가 오늘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어머니, 빨리 그 애 데려오세요. 이 여자가 더 발악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지안의 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강지한 씨는 산후 통증으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와중에도 아이를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박상훈 씨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미리 잠복해 있던 상훈의 일당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한승우 변호사를 바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아이의 포대기를 낚아채듯 뺏어갔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강지한 씨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강지한 씨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이는 아무 죄 없잖아요. 상훈 씨, 내가 다 잘못했어. 고소도 취하하고 지분도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기는 돌려줘. 제발. 박상훈 씨는 울부짖는 지안의 얼굴을 구둣발로 밀쳐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상훈 씨가 아이를 품에 안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현관문으로 향하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집은 당연히 다 내놔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려야 내 분이 풀릴 것 같거든. 아이를 찾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지분양도 각서들고 혼자서 와. 만약 뒤에 누구라도 붙이면 이 아이는 그날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아. 박상훈 씨와 일당들이 폭풍처럼 안가를 빠져나갔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팀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진 뒤였습니다. 강지한 씨는 비어버린 아이의 요람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박상훈 씨가 던지고 간 협박 편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박상훈 씨는 은혜원 씨가 미리 마련해둔 외곽의 폐공장 부근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은혜원 씨는 지안의 아이를 보자마자 증오가 가득 찬 눈빛으로 유모차를 걷어찼습니다. 은혜원 씨가 머리를 산발한 채 미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박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기 보니까 강지한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나서 정말 토할 것 같아. 이 아기만 없으면 오빠랑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맞지? 강지한이 오면 돈부터 다 뺏고 이 아기는 그냥 저 밑으로 던져버리자. 그래야 그 여자가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 거 아니야. 박상훈 씨는 은혜원 씨의 광기 어린 제안에 반대하기는커녕 아이를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세워두며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강지한 씨는 심장이 마비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박상훈 씨가 수화기에 대고 악마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들리냐, 강지한? 내 금쪽 같은 자식, 숨 넘어가는 소리. 지금 당장 내가 부른 곳으로 와. 네가 만든 그 잘난 아르케 지분 전부 포기한다는 도장 찍어서 들고 오라고. 시간은 딱 1시간 준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자식은 내 손을 떠나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야. 강지한 씨는 한승우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지한 씨는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이 터져 옷 위로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운전대를 잡으려 했습니다. 강지한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승우 변호사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이건 내 싸움이야. 내가 가야 해. 박상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안 가면 정말 우리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는 뒤에서 경찰들이랑 협력해서 위치 파악하고 있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기만 살려줘. 강지한 씨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물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옥상 난간 끝에서 유모차를 잡고 있는 박상훈 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지안이 가져올 돈 가방을 상상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지한 씨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배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강지한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강풍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흩날렸고 은혜원 씨가 공장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며 라이터를 들고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은혜원 씨가 지안을 향해 라이터를 흔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와, 언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근데 어쩌지? 오빠가 마음이 바뀌어서 돈만 받고 언니랑 애는 여기서 태워 죽이기로 했거든. 저 밑에 불길이 치솟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언니가 공들여 만든 인생이 제가 되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게. 강지한 씨는 눈앞에 펼쳐진 생지옥 같은 광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이의 유모차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은혜원 씨, 그리고 광기에 찬 박상훈 씨까지. 강지한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강지한 씨가 하늘을 향해 피 맺힌 절규를 내뱉으며 박상훈 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지한 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이 악마들을 죽여서라도 아이를 구하겠다는 처절한 투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씨는 유모차를 허공으로 살짝 밀어 보이며 지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폭풍전야의 어둠 속에서 지안의 가장 처절한 두 번째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옥상 위로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며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린 현장을 더욱 암울하고 서늘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에서 전해지는 타는 듯한 통증을 견디며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유모차를 향해 한 걸음씩 무거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상우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유모차 손잡이를 위태롭게 흔들어댔고 그 옆에서 은혜원은 라이터를 든 채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을 광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박상훈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박상훈,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자기 자식을 인질로 잡고 어미 가슴에 칼을 꽂는 게 당신이 말하던 사랑이냐고. 그 애는 당신 핏줄이야.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할 존재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라도 멈추면 내가 모든 걸 덮고 용서해 줄게. 박상우는 강지안의 처절한 애원을 비웃으며 유모차를 허공 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박상훈이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 했던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천류는 이미 가루가 됐어. 지분양도 서류 가져왔어? 당장 내 발밑으로 던져. 안 그러면 이 유모차는 지금 바로 추락이야. 내 인생이 이미 망가졌는데 이 자식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강지안의 옆으로 다가와 지안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광기 어린 행동보다 오직 지안이 가져왔을 돈 가방의 행방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뻔뻔하게 외쳤습니다. 야, 너 왜 빈손이야? 서류랑 인감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 우리 상훈이가 이렇게 된 거 다 네가 독하게 굴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돈 내놓고 이 일 마무리해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전과자 되게 생겼는데 그깟 애가 문제냐? 강지아는 자신을 탓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토록 추악할 수 있는지 경악할 따름이었습니다. 강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그때 강지안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한승우의 다급하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조금만 더 시간을 끄세요. 드론이 박상훈의 머리 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취 가스가 살포되는 순간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이에게 뛰세요. 강지아는 한승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다잡고 박상훈의 시선을 끄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지안이 서류 한 장을 찢어 빗속으로 날려보내며 처절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상훈아 봐. 이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지분량도 서류야. 내가 여기 지장까지 다 찍어왔어. 너 이거 가지면 다시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며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아기만 돌려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박상훈은 빗물에 젖어 흩날리는 서류 종이를 보며 탐욕스럽게 눈동자를 번득였습니다. 박상훈이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빼고 서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그 찰나 머리 위에서 소리 없이 접근한 특수 드론이 강력한 마취 가스를 박상훈의 얼굴에 정면으로 분사했습니다. 박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강지아는 산후 통증도 잊은 채 빗물 고인 바닥을 박차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내 아기. 강지아는 난간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던 유모차의 바퀴를 필사적으로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특수 경호팀이 옥상으로 들이닥쳐 은혜원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은혜원은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악을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은혜원의 입을 막고 수갑을 채운 뒤였습니다. 강지아는 유모차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품에 안고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숨결이 지안의 젖은 가슴에 닿자 강지아는 참았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한승우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지안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한승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기는 무사해요. 누나가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정신을 차린 박상훈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강지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는 박상훈의 면전에 대고 어젯밤 안가에 설치했던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박상훈과 은혜원이 납치 직전 나눈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돈만 받으면 애는 산속에 버리든 죽이든 상관없어라고 속삭이는 박상훈의 음성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이 그 녹취를 듣고 표정을 험악하게 굳히며 박상훈의 뒤통수를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바닥을 구르며 강지안을 향해 비굴하게 악을 썼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상훈이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내 종노릇이라도 할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응? 우리가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이잖니. 강지아는 아이의 귀를 가린 채 시어머니를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가족이요? 자기 손주를 옥상 난간에 매다는 악마가 어떻게 가족입니까? 어머니도 박상훈이랑 같이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내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써서라도 당신들이 죽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 테니까요. 다시는 내 아이 이름 부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역겨우니까. 사건 발생 3시간 후 강지아는 아이와 함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저체온증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천만다행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지아는 아이의 침대 곁을 지키며 한승우가 가져온 고소장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박상훈과 은혜원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특수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아는 구치소에 수감된 박상훈을 면회하기 위해 차가운 철창 앞으로 향했습니다. 박상훈은 단 하루 만에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지안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박상훈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지안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정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계집애 은혜원이 부추겨서 홧김에 그런 거야.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아기 아빠잖아. 너 나 감옥 보내면 나중에 아기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범죄자라고 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강지아는 박상훈의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을 들으며 혐오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안이 수화기를 들고 박상훈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박상훈. 내 아이에게 당신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할 거야. 사고로 죽었다고 하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없었다고 하든 당신 흔적은 다 지울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우리 회사 말이야. 어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 당신은 평생 그 차가운 방에 앉아 내가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뉴스로만 들어야 할 거야. 박상훈은 강지안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안은 수화기를 차갑게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강지안의 얼굴을 따스하고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한승우가 차 옆에서 강지안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지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슴속에 뭉쳐있던 모든 응어리를 뱉어내듯 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아이를 위협하는 추악한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아는 한승우의 차에 올라타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찬란한 미래만을 마음껏 그렸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그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투는 아이를 지켜낸 위대한 모성애의 승리로 그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차창 밖으로 평화롭게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출산의 날이 지나고 이제 비로소 강지안의 진짜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무릎 위에 놓인 아이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강지안의 눈동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한 승리자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강지아는 이제 지팡이나 누군가의 부축 없이도 당당하게 자신의 다리로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출산 직후에 창백했던 안색은 사라지고 이제는 건강한 혈색과 함께 단단한 눈빛이 강지안의 얼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상훈과 은혜원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라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지아는 한승우가 열어주는 차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강지아는 오히려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오는 박상훈의 모습이 보이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훈은 예전에 그 깔끔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때절은 수의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보며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 옆에 선 은혜원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실룩거리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안경을 고쳐 쓰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상우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인질 삼아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박상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범 은혜원에게는 징역 7년과 치료 감호를 명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피고인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박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상훈이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악을 하며 강지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박상훈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15년이라니, 나 여기서 나가면 50이 넘어. 우리 아기 아빠잖아.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란 말이야. 너 정말 독한 여자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강지아는 소란을 피우며 끌려나가는 박상훈의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지아는 박상훈의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은혜원 역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강지안을 향해 알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지안은 그들의 파멸을 마치 타인의 일을 보듯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강지안은 시어머니의 절규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한승우를 보았습니다. 한승우가 강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안도감이 섞인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사슬이 끊어낸 기분이죠? 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15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단죄를 내렸으니 이제는 다 잊으세요. 제가 남은 재산 몰수 절차와 압류 자산 정리도 빈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누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지안이 법원 앞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지안이 한승우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그 옥상에서 무너졌을 거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더 단단한 어머니로 만들어준 것 같아. 박상훈이 빼앗으려 했던 내 회사도 내 명예도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 됐어. 나 이제 절대 예전처럼 바보같이 속으며 살지 않을 거야. 강지아는 아르케의 대표이사 집무실로 돌아와 가장 먼저 회사의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박상훈과 내통했던 간부들을 모조리 숙청한 자리에 자신을 믿고 끝까지 회사를 지켜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또한 강지아는 자신의 사재 50억 원을 출연하여 강지안 어머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고 강지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지안의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강지안의 집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풍선과 화사한 꽃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임직원들만이 모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강지안의 손을 잡고 잔디밭 위를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볼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첫 번째 생일 정말 축하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날들이 지금 내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구나. 너는 엄마의 생명이고 엄마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란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려 해도 엄마가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그림자를 치워줄게. 사랑한다, 내 아가. 우리 이제 배신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만 살자. 돌잔치에는 한승우도 참석하여 아이에게 직접 고른 작은 금구들을 선물했습니다. 한승우는 이제 강지안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아이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삼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아이가 나비 뒤를 쫓아다니며 웃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아이의 재롱을 보며 슬며시 지안을 쳐다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으세요? 출산하던 날의 그 처절했던 산통과 배신감이 아직 흉터로 남아있을까봐 걱정돼요. 혹시라도 문득문득 슬픈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저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누나의 가장 편한 대화 상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강지안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강지안이 자신의 가슴 위에 손등을 얹고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승우야. 신기하게도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고 그저 덤덤해. 그날의 고통이 나를 깨어나게 했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줬거든. 오히려 그 일이 없었다면 난 평생 박상훈이라는 가짜 사랑에 속아 살았을 거야.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옥상 난간에서 버텼던 그 순간이 나를 진짜 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어. 강지안은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여있던 박상훈과의 결혼 앨범과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찢어버리거나 울면서 태웠을 물건들이었지만 강지안은 이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것들을 상자에 담아 마당의 화로로 가져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배신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지안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박상훈이라는 오점을 완벽히 도려냈습니다. 이제 강지안의 일상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활기찬 업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지안은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지안을 보며 배신을 기회로 바꾼 기적의 어머니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지안에게 가장 소중한 칭찬은 아이가 잠꼬대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지안은 아이와 한승우와 함께 탁 트인 바다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이는 아빠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하얀 모래사장 위를 파도를 피해 마음껏 달렸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피어난 웃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안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수평선을 향해 큰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저들을 증오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란 듯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우리 아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박상훈, 보고 있니? 네가 짓밟으려 했던 내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만개했어.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고 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보상이야. 멀리서 한승우가 지안과 아이를 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노을빛에 비쳤습니다. 강지안은 아이의 손을 다시 고쳐 잡고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산의 날 느꼈던 처절한 고통은 이제 지안의 가슴에 훈장처럼 남아 그녀를 더욱 빛나고 위대한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힘이 되었습니다. 강지안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황금빛 태양이 쏟아지며 한 여자의 장엄한 복수극은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신은 뼈아프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지안 씨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남을 무너뜨리려던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안 씨처럼 당당하게 일어서시길 똑순이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